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영국에 사는 한 부부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인데요. 이분들은 최근에 첫 조카가 태어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이 시스템이 이 부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웠는데요. 지금부터 그분들이 경험한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와 그 안에서 느꼈던 감동적인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제 아내가 겪었던 황당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영국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인데요. 한국 문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의 오늘 이야기는 특히 제 처남과 관련이 있는데, 처남의 아내가 한국인이라 얼마 전 아기를 낳으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아기를 낳은 후 처남의 아내는 한국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희 부부도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저는 산후조리원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관광지도 많고 음식이 맛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해 아는 건 그 정도로 얕은 정보뿐이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바로 제 첫 조카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제 처남의 아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처남 부부를 만나러 한국에 갔는데, 그때가 마침 처남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 중일 때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출산과 산후조리 경험을 가까이서 보게 된 거죠.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남의 아내는 이제 막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에겐 굉장히 생소하게 들렸어요. 영국에서는 출산 후 병원에서 태어나면 산모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몸을 회복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산후조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병원이 아닌 전문 시설에서 몸을 관리한다는 게 저희에게는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그때 저희 부부도 처음 안 사실인데, 한국에서는 산모들이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몸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며칠에서 몇 주간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 머물며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솔직히 굉장히 궁금했어요. 산후조리원? 왜 굳이 병원 밖에서 산모가 며칠을 더 머물러야 하지?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거기서 몸조리를 해야 할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처남의 아내는 조리원에 머무는 동안 전문적인 간호사들이 산모와 신생아를 꼼꼼히 돌봐주고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조리원에 들어간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미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간호사들이 아기를 잘 돌봐주고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된다고 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에 대해 저희 부부는 점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때까지도 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않고 이런 시설에서 지낼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처남과 그의 아내가 설명해준 내용을 듣고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산모가 출산 후 회복할 시간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한국에서의 조리원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죠. 처남의 아내가 머물렀던 조리원을 직접 방문하게 된 날, 저희는 그곳의 분위기와 시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방마다 산모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고, 신생아실은 위생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조리원이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산모가 왜 집이 아닌 이곳에서 머물러야 하는지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죠.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때 확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산후조리원은 단순히 산모가 쉬는 공간이 아니라 출산 후 산모의 몸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었죠.
처남의 아내가 머물던 산후조리원에서는 매일 아침 전문 간호사들이 산모의 몸 상태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산모의 혈압과 체온, 출산 후 몸의 변화 등을 세심하게 살피며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각 조치를 취했어요. 이 과정에서 산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 지원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신생아가 잘 먹고 자는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아기가 조금이라도 울면 간호사가 바로 확인하고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한 전담 프로그램도 매우 세심했습니다. 매일 산모를 위한 전용 마사지가 제공되었는데 이 마사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출산 후 지친 산모의 근육과 몸의 회복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산모의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한 후 그에 맞는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함으로써 회복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죠. 처남의 아내는 출산 후 계속된 피로와 통증으로 힘들어했지만 이 마사지를 받고 나서 몸이 가볍고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식단도 놀라웠어요. 산모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영양사가 산모의 건강과 회복 속도를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한 맞춤형 식단이었습니다. 하루 3끼 모두 신선한 재료로 준비되었고 산모의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제공되었고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조리된 식사가 나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섬세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또한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산모들은 조용하고 아늑한 방에서 개인 공간을 갖고 편안히 휴식할 수 있었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 간호사와 의료진이 도와주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제공되었는데 예를 들어 산모가 원할 경우 심리 상담이나 차분한 분위기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요가 같은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신생아는 산모와 따로 관리되었는데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관리된 깨끗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았습니다. 신생아실은 항온과 항습이 유지되는 최적의 환경이었고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며 아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했어요. 산모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신생아를 볼 수 있고 밤중이라도 아기가 필요하면 산모에게 신속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생아의 건강이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되었고 아내와 저는 이런 철저한 관리와 배려가 정말 안심이 되었죠.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단순히 산모가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회복과 정신적 안정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돌봄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때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 영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국에서 산모들이 처한 환경은 정말로 열악하거든요. 출산 후 24시간 안에 병원에서 퇴원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산모 혼자의 몫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산모는 출산으로 이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산후 회복은커녕 바로 신생아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제 여동생이 직접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고충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부족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출산 후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만 받았을 뿐 회복할 시간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료진들은 얼마나 불친절한지 동생은 서러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급하게 퇴원하고 나면 그때부터 모든 책임은 산모에게 전가됩니다.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간호사들이 집에 방문하기는 하지만 방문 횟수가 적고 그저 상태를 간단히 체크한 뒤 떠날 뿐이니 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되지 않았죠.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방문 시간이 짧아서 산모나 신생아가 특별히 더 필요한 돌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생아 돌봄은 산모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영국에서는 대부분 산모가 직접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데 신생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울기 때문에 산모는 제대로 쉴 틈이 없습니다. 여동생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극심한 피로를 겪었고 처음 엄마가 되는 불안감까지 더해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어했어요. 신생아 돌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매 순간이 고난이었죠.
그나마 가족이나 친구가 도움을 줄 수 있긴 하지만 그 지원은 당연히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산모가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체 회복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영국에서는 산모가 퇴원한 후에도 특별한 회복 프로그램이 없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나 치료를 받기 힘듭니다. 산모는 출산 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식사를 해결해야 해요. 여동생도 출산 후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식사도 챙기지 못했고 회복이 더뎠습니다.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나중에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에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산모들은 충분한 휴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출산 후에도 끊임없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영국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요. 한국에서는 산모들이 전문적인 산후관리를 받으며 회복과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 영국에서는 산모들이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해 보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산후조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한국의 체계적인 산후조리 시스템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방문한 이후로 아내와 저는 한국식 산후조리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환상적이더군요. 그곳은 단순한 산모 회복시설이 아니라 엄마와 아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출산 후 산모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한국식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해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 정말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아내와 저는 행복에 겨워 한동안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후 아내의 몸을 잘 돌볼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한국식 조리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시스템을 영국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한국에 갈 수는 없었기에 대안을 찾아보게 되었죠. 그러던 중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한국식 산후조리원을 모방한 곳이라는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조리원이 한국의 산후조리원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을 본떠 만든 것이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이 조리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후기들을 찾아보기도 했고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도 받았죠. 그들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겉으로는 꽤 그럴싸해 보였어요.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더군요. 그들은 한국에서 배워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순간 이곳이 우리에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중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었지만 당시 아내가 곧 출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대안을 찾을 여유가 없었죠. 설마 얼마나 나쁘겠어? 라는 생각으로 조리원에 아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정말 끔찍한 실수였어요. 조리원에 들어가자마자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것은 위생 상태였습니다. 조리원은 광고와는 달리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머물러야 할 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창문 틈에는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순간 아내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곳에서 아내와 아기가 지내야 한다니 라는 불안감이 몰려왔죠. 또한 전문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첫날 밤에 너무 피곤해 아기를 간호사에게 맡겼는데 돌아온 아기는 울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바빠 보였고 신생아를 돌보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거의 아기를 혼자 돌봐야 했어요.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단은 기대와는 달리 엉망이었습니다. 산모의 회복을 위해 제공된다는 영양식이 그저 평범한 음식에 지나지 않았어요. 신선한 재료도 부족했고 그나마 제공되는 음식은 차갑고 맛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먹는 내내 차라리 집에서 내가 요리하는 게 낫겠다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산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형식적이었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도 직원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지 않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리원의 관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산모들이 기대하는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가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식으로 대충 넘기더군요. 산모의 몸 상태에 대한 세심한 관리나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고 산후조리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전혀 없는 듯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모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엄청났습니다. 산모가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조리원이 오히려 아내에게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죠. 신생아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그저 겉모습만 한국식 조리원을 흉내낸 이곳에서 아내는 날마다 불안해했습니다. 아내는 눈에 띄게 지쳐갔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차라리 한국으로 갈 수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매일 들었죠. 결국 아내와 저는 조리원 계약을 일찍 종료하고 나왔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올 때는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리원 선택에 대한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죠. 왜 그곳에 아내와 아기를 맡겼을까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내세운 위에즈 센터라는 이름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 이 위에즈 센터라는 명칭이 중국의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쥐어위에즈라는 중국 고유의 산후 회복 전통에서 비롯된 이름이라면서 마치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시스템인 양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는 동안 이상하게도 그들이 강조하는 많은 부분이 한국의 산후조리원 시스템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나중에 제대로 알아보니 그들은 위에즈 센터가 중국 전통과 현대적인 시스템을 결합한 독자적인 문화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산후조리원 시스템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설을 소개할 때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맞춤형 영양식과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며 마치 한국의 선진적인 산후조리 시스템이 그들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처럼 설명했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국의 조리원 운영 방식을 마치 중국 전통에서 발전된 독창적인 시스템인 것처럼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산후조리원 개념을 베껴 마치 그들이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구축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통이나 산모의 회복이 아니라 한국의 성공적인 시스템을 자신들의 문화로 둔갑시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였어요.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마치 중국의 오래된 전통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처럼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그저 한국의 성공적인 문화를 모방한 것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이를 자국의 전통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조리원 문화를 가로채려는 모습이 분명했죠. 결국 아내와 저는 이곳을 선택한 것을 깊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강조했던 모든 시스템은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산후조리원의 장점들을 도용한 것이었고 한국의 진정한 배려와 돌봄의 정신은 사라진 채 그저 겉모습만 따라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이 조리원에서의 경험은 정말 뼈아픈 실수였죠. 저와 아내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산후조리원은 한국의 산후조리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한국에서는 산모와 신생아가 최우선이지만 중국에서는 그저 사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저희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곳에 있는 중국 산후조리원을 절대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같은 실수를 영국 친구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국에 직접 가서 조리원을 이용하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진퉁 한국 산후조리원은 그만큼 믿을 만한 시스템이니까요. 어서 영국에서도 이 한국의 놀라운 산후조리 문화를 제대로 받아들일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산후조리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절대 중국산 카피본을 선택하지 마세요. 한국이 만들어낸 이 멋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영국에서는 생소한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듯이 여러분도 일상에서 뜻밖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나라의 문화나 시스템을 경험하며 놀라움을 느끼거나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